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4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정청래 조만간 출마 요청, 하정우 부산 보선 차출론 공식화. AI로 들어갔다며 이 친구는. AI 미래기획 수석. AI는 내팽개치고 1년도 안 됐는데 내팽개치고 선거 나온다 이거네. 대단한데요. 예? AI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내팽개치고 정치판에 들어간다 뭐 이 말이 되는데, AI에 관심이 있었던 건지 국회의원 국회 배지에 관심이 있었던 건지 판단이 잘 안 되네. 넘어가고요. 네, 여섯 번째 조사 여유 김병기 무죄 자신. 아이고 지기네. 경찰 추가 소환 검토. 아이 뭐 지기네. 구속영장 신청될 일이 있겠냐. 끝내주네요. 네, 일부 혐의 검찰 송치 가능성. 일부 혐의 특혜 의혹 보람의 병원 압수수색. 아이고 너 힘주고 막 이거 어차피인데 이러면서 이런 거네.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 무죄 입증 자신한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예, 넘어가고요. 네, 북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연속 무력 시위. 대남 적대 물변 의지 표출 가능성. 오전에 240km짜리 이거 우리나라 다 들어오는 거죠. 예, 오후에 700km짜리 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죠. 예,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예, 600mm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 직후 폭발의 시험 발사. 시험 발사? 뭐 시험 발사냐 시험 발사는. 네,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것도 이재명이 해가지고 미안하다, 드론 내가 날린 거 미안하다 이래 하니까 여정이가 칭찬해 줬는데 바로 해가지고 탄도미사일, 그것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누굴 꼬라서 지금 이거 쏘는 거죠? 자, 우리나라 향할 저 꼬라서 쏘는 거죠. 이걸로 응답하는 북한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 9일에서 10일 방북, 중미중 정상회담 전 논의 주목. 뭐 논의 주목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양국 최고 지도자 공동의식 이행이다. 북한과 소통 강화하고 교류 협력. 한반도 문제, 아이고 뭐 한반도 문제냐, 한반도 문제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길. 이것들은 하여튼간에 선거밖에 눈깔이 안 보인다니까. 예? 우짜는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2차 두 번째 한국전 시즌2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우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우짜한테 미친놈이라 하는 사람 뭐 분들이 있겠지요. 뭐 그러든 저러든 간에 우짜 개쪽으로는 계속 그렇게 봅니다. 지정학적으로 핫스팟들이 계속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지정에 관심 있으시면 핫스팟이 뭘 말하는지를 갖다가 뭐 찾아보시면 되는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저 동유럽이죠. 우크라이나 활성화됐죠. 그리고 이란 활성화됐죠. 다음에 또 활성화될 중요한 그 핫스팟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한반도 이렇게 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는 우짜는 전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우짜 기준에서 지금 북한의 혈맹이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저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똑같이 정신뽕에 들어있는 북한이, 그리고 정은이가 이거 뭐 중국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중국말 듣겠어요? 에이 안 듣지. 북한 정신뽕 우습게 보네 진짜로. 넘어가고요. 예, 금덩이와 차트 기존에 보던 차트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되는 거래 가지고 우짜가 초이스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가지고 휴전 그 내용 나온 다음에 가지고 껑충 뛰어가지고 뭐 4,840 맞지? 4,840달러까지 넘어 올라가고 뭐 이래 했습니다. 저 보시면 4,855.30달러 이론스에 올라갔지만 우짜 말씀드렸죠. 트럼프 뭐 어쩌고 나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반띵해야 된다. 반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휴전 발표한 거는 사실상 어제 아싸리가 났습니다. 아싸리 났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빠르게 다시 원위치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론스에 4,718.90달러 상승한 거는 꼴랑 0.29% 이래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도 보시면 어이구 껑충 뛰었죠. 껑충 뛰어가지고 77.77달러까지 올랐었지만 역시나 그 휴전이 어차피 아싸리 났다는 걸 갖다가 이제는 다 알게 되니까 1.56% 꼴랑 상승한 거 이걸로 해가지고 우짜 캡처한 시저가는
예, 6시 35분입니다. 그래서 1온스에 74.00달러. 거의 뭐 다시 원위치 않은 분위기죠. 예, 그러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오만 해가지고 요거는 기름 해가지고 저 유골물입니다. 유골물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뭐 4월달인가 유골물 갖다 소개하고 있는데 어제 그 트럼프 쇼 덕분에 이른바 휴전 쇼 이것도 뭐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장난을 처음부터 장난쳐가지고 한 거는 파키스탄이라 보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장난을 좀 제대로 쳤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어제 그 쇼 해가지고 휴전 쇼 이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 마이너스 17.07% 그냥 폭락이죠. 네, 폭락 나와서 1배럴에 98.37달러가 됐다 알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우짜가 월요일에 뭐라 말씀드렸냐? 더 말씀드리려 하다가 혹시나 이거 오해 사가지고 우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해서 뭐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 이런 거에 능력도 없고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짜가 월요일에 코멘트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현혹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우짜가 추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우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4월 6일부터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번에도 들어갔으면은 그렇겠죠? 예, 많이 난거 묻겠죠? 예,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 보시면 해가지고 어제 24시간 뭐 어제 뭐 개바락 뜨고 뭐 난리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휴전 뜨고 이러니까 해가지고 마이너스 0.82% 떨어져가지고 요 계속해서 100짜리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99.036 됐습니다. 그것도 어제 로우가 98.525까지 쭉 떨어졌죠. 예,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이거 52평선이 크로스 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역수로 중요한 시점에 이 시점에 이게 뚝 터져가지고 이가지고 쭉 해서 98점 중반대까지 내려갔었다. 하지만 다시 쭉 올라가서 왜 올라갑니까? 휴전이 이미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시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쭉 올라가서 99.04가 됐습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해서 다시 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여간에 어제 해가지고 달러인덱스 떨어졌으니까 이 틈에 가지고 여러 가지 줍줍하신 분들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우리나라 원화는 아이고 1.38%나 좋아졌습니다. 달러인덱스가 0.82%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1.38% 좋아져가지고요. 예, 1달러에 1478.72. 문제에 1480원대에 쓱 걸려있네. 예, 1470.2번 많이 떨어졌네요. 혹시나 그 달러 지금까지 못 사신 분들은 어제 해가지고 좀 사놓으셨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우리나라 원화 봤으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 발표된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월에 132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2월에 231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2025년 작년 12월에 세운 올타임 하이 기록 얼마였다? 187억 달러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올타임 하이 기록이 나왔다 이거죠. 흑자가 확대된 이유는 이란전이 벌어지기 전에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으로 상품 수지 흑자가 1월 달에 151억 7천만 달러였는데 2월 달에 233억 6천만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여기는 뭐 별로 그렇네. 0.60%밖에 안 좋아지네요. 이거 달러 인덱스 떨어진 것보다 더 안 좋아진 그만큼 못 들어가는데. 하여간 퍼포먼스가 좀 그렇네요. 퍼포먼스 그래가지고 1달러에 158.619엔이다. 알게 됩니다. 다카이치가 이거 경기 부양한다고 돈 뿌린 다음에 이란전 터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다 깝깝하네요. 이란 일본 여기는 이번 달에 가지고 어떻게 그 금리 결정을 어째 할런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이거는 해가지고 압박받는 미국이란다. 중국의 티폿이 뭡니까? 우짜이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겠지만 산둥성에 있는 독립 정유업체들을 두고 티폿이라고 합니다. Chinese 티폿, under pressure 되죠. 요 말이 뭐냐면 그 정부 그러니까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리죠.
중국은 이란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 정유업체들, 그러니까 산둥성에 있는 티팟 독립 정유업체들에 대해서 생산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유 수입 쿼터 할당량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료 생산량을 높게 유지하고 국내, 그러니까 중국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주간 휴전 합의,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온 거. 2주간 휴전 합의 앞에 미리 이 조치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하고 미국의 제재 면제 조치로 인해 가지고 제재 대상 원유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재 대상 원유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러시아 원유하고요. 이란 원유죠. 요게 이미 시장에서 그 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전에는 이미 그전에는 이란전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른바 해상 저장 시설, 그러니까 유조선이죠. 유조선에 찡박아두고 어디 팔지 몰라서 왔다리 갔다리 아니면 그 자리 가만히 있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란전이 터지고 난 후에 저 러시아 원유하고 이란 원유하고 특히 러시아 원유는 억수로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으면서 이게 잘 팔린다는 말은 뭡니까? 시장에 원유 여유분이 점점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예, 그럼 사라진다는 소리가 또 반대로 말은 뭡니까? 원유를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요. 예, 왜? 눈탱이 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즉, 수익성이 이미 약화된 독립 정유업체들의 수익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참고로 4월 첫째 요 보시면 인디펜던트 리파이낸스 리포트. 예, 그러니까 마진, 예, 마진이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예, 톤당 마진을 위안화를 했을 때 마진이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참고로 4월 첫째 주 중국 당국은 독립 정유업체들에게 중국 독립 정유업체들에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2025년 수준으로 연료 생산량을 유지하라고 이미 지난 주에 해가지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게 수익성이 이미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산둥성 독립 정유업체들의 수익 증대에는 이거 뭐 늘리라 마라, 이거 쿼터를 늘리라 마라,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수익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미 시장에서 물량이 여유분이 정말 미친 속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재명 정권 뭐 러시아 해가지고 원유 땡기니 많이 소리나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있다가 지금 땡기는 거 있습니까? 안 땡기죠?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네, 이거는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트럼프의 올려놓은 겁니다. 컨트리 서플라이. 예. 이란에 군사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 이게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되겠어요? 러시아? 아니죠. 중국이죠. 예, 중국입니다. 즉각적으로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랬죠.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굿즈, 모든 상품에다가 50%의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 이 소리가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트럼프는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해당 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어떤 예외, no exclusion, 어떤 예외나 면제, 이거죠, exemption, 이거 예외죠, 예외. 어떤 예외나 면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컨트리라고 돼 있는데 보나마나 뻔하죠.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건이 이제 5월 14일하고 5월 15일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시진핑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 우짜개적으로 좀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짜가 어제 가지고 하르그섬 공격했다. 그러니까 어제 휴전 발표 나오기 전에 우짜가 뉴스 모험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나사 위성 지도입니다. 나사 이게 위성 사진인데 하르그섬에 있는 공격받은 곳들을 갖다가 화재 났다고 이렇게 표시가 난 겁니다. 나사에서. 표시한 걸 갖다가 우짜가 나사 위성 사진 올려놓고 말씀드려 보죠. 4월 7일부터 4월 8일 밤새도록 미국은 하르그섬에 대한 폭격을 계속해서 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사 위성 사진에 나왔는데 우짜가 어제 말씀드린 섬 위쪽 북쪽이 아니라 이 밑에입니다. 예, 이 밑에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공격해가지고 받은 거고요. 요거는
공격받기 전의 모습이고요. 이 차이가 좀 있죠. 표시가 이래 쭉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위험하게 폭격을 했다. 이 정유시설, 그러니까 이거 저 창고, 저장 탱크 이쪽 옆으로 돼 가지고 폭격을 했다. 알 수 있죠. 요 옆으로 해 가지고 폭격을 했다. 폭격을 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경고 카드들을 썼다는 소리가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어제 우짜가 하르그 섬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르그 섬이 이거 석유 수출 시설 이거 터미널 이게 파괴되면 이란한테도 억수로 큰 데미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VLCC가 접안해 가지고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거는 이란 내에서 하르그 섬이 유일합니다. 예, 유일하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네,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예, 표시를 했는데 어제 또 휴전 발표 난 후에 해가지고 뭔 쇼가 났습니다. 예, 쇼가 나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이란 국영 석유 정제 및 유통회사 줄여서 NIORDC라고 부르는데, 이란 국영 석유 정제 및 유통회사는 4월 8일 아침,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예, 현재 시간으로 어제 아침이니까 우리 시간보다 좀 우리가 이때 아침이면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가 넘어가는 시간이죠. 예, 정오를 충분히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란 현지 시간으로는 4월 8일 아침 이란 라반섬에 있는, 요게 라반섬입니다. 라반섬에 있는 정유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이란 유통회사, 국영석유회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란에서는 항상 울고 늘어지죠. 라반섬 정유시설 공격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 라반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이게 뭡니까? 예? 이 백길이 붙어 있는 거, 이거 뭐죠 이거? 이게 ship to chip 트랜스퍼 이래가지고 선박 대 선박 환적이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선박 대 선박 환적이다 이러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북한이 이 짓을 잘했죠. 뭡니까? 불법 환적이 됩니다. 불법 해상 환적. 그러니까 제재 회피용 불법 해상 환적이 자주 벌어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라반섬이 됩니다. 자, 북한은 어디서 불법 환적을 하는지는 뭐 우리나라 뉴스만 들으셔도 어딘지 아시죠? 예. 네, 넘어가고요. 이 말씀드린 김에 해가지고 이란전 해가지고 41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아르테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란 정규군을 가지고 아르테시라고 합니다. 이 아르테시 이란 정규군과 IRGC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한 모든 추가 발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모주타바가 그래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휴전이 시작된 후 시리섬, 요거 우장을 해가지고 라반섬만 얘기했는데 라반섬 말고 또 시리섬이 있습니다. 라반섬과 시리섬에 있는 이란 정시설을 폭격했고요. 이란도 휴전이 시작된 후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17발, 드론 35대를 발사해서 합산 이라는데, 하여간 합산 가스단지와 두바이를 공격했습니다. 그럼 여기로 끝나느냐? 아니죠. 바레인 수도 마나마도 어제 해가지고 이란의 공격을 받았고요. 쿠웨이트는 이란의 공격으로 발전소 및 해수 담수화 시설 3곳이 파괴되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카타르도 공격받았습니다. 어제 이란의 공격에서 유일하게 공격받지 않은 국가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40차 요약해 말씀드리는데,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 유조선 강제 회항 끝났죠? 네, 휴전 끝났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거 턴에서 간다는 소리죠. 예, 가다가 턴에서 간다 이 소리가 됩니다. 예, 뭐 연합지라시 뭐 연합지라시 나오는 거는 뭐 패스하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 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이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페르시아만 안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지라시가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 위협을 받았으니까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서 180도 해가지고 백했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 쪽 소식, 이란의 국영 언론의 소식이 난 후에 유가는 다시 반등해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재단 내용을 갖다 인용해서 이란이 휴전 조건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2척, 자, 꼴랑 12척입니다.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중재단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그러니까 어제 하루 기준입니다. 휴전 발표가 나온 후에 어제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꼴랑 4척밖에 안 되고요. 요거 4월 들어서 오히려 제일 작았습니다. 또 이어서 해가지고 40일차 해가지고 요약을 말씀드리면, 이건 뭐 트럼프가 타코 해가지고 대접하는 사진인데, 근데 밈이죠. 네, 밈 사진입니다. 밈 이미지다 보시면 되고. 그래. 다음 이야기를 갖다 말씀드리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10개 제안,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한 10개 제안이죠. 10개 제안 중 레바논 휴전 조항이 위반되었고, 드론이 이란 영공에 들어오면서 이란 영공 추가 침범 금지 조항이 위반되었고,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부인한 것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도 전에, 또는 심지어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위반되었다. 뭐가? 이 휴전이 위반되었다라고 갈리바프가 주장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란이 내놓은 10개 항 합의안에 미국이 동의했다고, 뭐 좋게 말해서 동의인데, 그냥 패배를 자인했다 이런 식으로 아직 까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판때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이란이 내놓은 10개 합의안, 어째 웃자고 해가지고 또 10개 합의안 또 안 그래도 마침 해가지고 뒤늦게 말씀드렸는데, 10개 합의안 이거는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요.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외교 판때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란 이겨라 하는 쪽에서는 성급하게 환호부터 질렀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가 또 이란 팬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우짜가 한마디 해보면, 하메네이가 죽은 후에 이란은요, 미리 세워놨던 비상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휴전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시스템, 이렇게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된 이 두 개 시스템이 현재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누구나 또 알고 있죠. 참고로 이란의 31개의 지방사령부, 그러니까 이란에게는 31개 지방별로 가지고 사령부가 각기 다르게 돌아갑니다. 이거 하메네이가 죽은 후에 31개 지방사령부는 각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사 권한도, 미사일 발사 권한, 드론 발사 권한도 하메네이가 죽자마자 사전에 위임받은 게 그냥 자동으로 발동이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2026년 올해 이란전 이후에 발발한 이후에 하루 규모로는 최대 폭격을 갖다가 레바논에다가 가했습니다. 어차피 안 지켜질 거라는 걸 이스라엘도 알고 있다는 소리죠. 즉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란 역시 내부 지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따로 국밥으로 돌아가면서 자체 방어 체계에 대해 휴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싸우는 데는 최적화될 수 있을 줄 몰라도, 이거 전쟁을 갖다 끝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그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대응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 특히 군사적일 때. 역시나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머리가 없을 때, 머리가 없음으로 있어서 헤드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이란의 움직임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고요. 오히려 확전하기에 좋은 명분을 제공한다고 우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트럼프의 결정에 놀랐으며 마지막 순간에 소식을 접했다고 일단 자신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타냐후는 휴전 협상 대상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이란의 10개 항에서 이거 헤즈볼라 이거 공격 안 한다,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거 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힘들 낀데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좀 웃긴 게 뭐냐면, 파키스탄이요 지금 양쪽에다가 뿌린 문서 자체가 각기 다른 버전, 양쪽에 각기 다른 두 개의 휴전 버전이 지금 현재 보내졌다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파키스탄 야들이 뭐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해가지고 뭐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뭐 국채 수익률 떨어지고 뭐 일단은 뭐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뭐 그럼 됐죠. 예, 그렇게 생각 넘어가고. 자,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CNN의 이란 휴전 합의 보도를 갖다가 사기라고 부르면서 전면적인 사과와 기사 철회를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가지고 미 공군 수송기들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미 공군 수송기들은요, 휴전과 상관없이 중동으로 병력과 물자를 계속해서 실어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IATA, 그러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항공유 공급을 이전으로 되돌린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다.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엑슨모빌은 이란전으로 인해 페르시아만 에너지 산업 대부분이 마비되면서 자신들의 1사분기 전 세계 생산량 중 6%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슨모빌의 생산 차질 중 절반은 엑슨모빌이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 요거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엑슨모빌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니구나.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자신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카타르 LNG 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연가스 말하는 거죠. 예, 천연가스 해가지고 카타르 천연가스 생산 시설 뭐 이게 됩니다. 어쩌가 이거 가지고 아주 정신없게 어제 돌아갔는데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뭐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뭐 이거 건건별로 다 말하려니까 뭐 이란 건데 가지고 따로 국밥으로 다 놓고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립니까 뭐 복잡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트럼프의 경우에는요, 시한을 정해놓고 위협을 한 후에 전술적 후퇴를 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형적인 긴장 고조 테크트리고요.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서로 해가지고 뭐 미사일 쏘고 뭐 공습하고 미사일 쏘고 보복 공격하고 뭐 쿠웨이트 공격하고 뭐 이라크 이스라엘 공격하고 등등 공격했는데 결론은 휴전은 10시간 우짜 기준으로 딱 10시간 유지되었다는 거. 그것도 최대한으로 봐줘서 휴전이 10시간 정도 유지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아직도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예, 그렇게 보도할 테고. 하지만 우짜가 보기에는 휴전은 어제 해가지고 다 막살 났습니다. 쫑 났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트럼프 비협조 나토 영국 미군 빼서 협조 영국 이동 검토다. 예, 그렇죠. 이번에 뭐 실망을 많이 했다며. 월스트리트 보도 호르무즈 파병 요청 호응하는 데 대한 보복성 조치. 유럽 미군 기지 항구 폐쇄도 검토. 주한미군도 여파가 있을지 우려한다. 주한미군 뭐 여파 있을지 뭐 빼고 싶으면 빼면 되지 뭐. 이게 뭐 트럼프 마음인데. 열받았네. 자, 말씀드립니다.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전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나토 회원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징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 계획은 초기 단계로 백악관이 나토를 제재하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인데 이란 전쟁을 지지한 나토 회원국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미군 병력이 옮겨갈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참고로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병력은 공식 기준으로 84,000명 규모입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억수로 많이 튀었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에 앞서 가지고 요 이란전 때문에 소개한다는 게 늦춰졌는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입니다. 뭔가 시꺼먼 불길한 것이 이래가지고 흘러가고 있죠. 자, 말씀드려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의 원유 적재 터미널이 손상되면서 2km에 달하는 기름띠가 슥 해가지고 위성사진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거 바다 오염시키고 있네. 예, 그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러시아 기름 해가지고 대표적이죠. 우랄 원유가 됩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5주 전보다 2배나 올라가지고 1배럴에 124.85달러가 되었고요. 이거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동계산이
러시아는요, 이란전이 발발한 이후에 기름 팔아서 버는 돈이 5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러시아를 갖다가 트럼프가 서포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예, 그래 봅니다. 자, 우짜개쪽으로 그래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전 하루 전쟁 비용 이거를 갖다가 지금 트럼프 덕분에 해가지고 전쟁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거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우짜가 해가지고, 칼라일 그룹에 나오는 커리, 그 양반이 했던 걸 갖다가, 그것도 바탕하고 우짜가 뭐 따로 해가지고 계산도 하고 이래가지고, 3차 석유 파동은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혹시라도 내일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요.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물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중동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얼마다? 25일에서 30일입니다. 그리고 선적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일에서 30일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하나 또 있죠. 우짜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만 말씀드렸는데 아예 패스하고 띵가 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 해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유조선들이 다시 한국 등으로 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일에서 30일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 우짜가 뭐 세 번째 건 이미 싣고 있는 걸 갖다가 다시 가는 거는 우짜가 패스한다 하더라도 유조선이 다시 중동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에서 30일, 그리고 선적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5에서 30일.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이것도 최상의 시나리오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50일에서 60일 후에야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물량, 그러니까 원유 물량이 정상화된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이거는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문자가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생산시설 자체, 생산량 자체가 해가지고 지금 까바사졌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는 역시나 우한폐렴이라서 우짜가 우한폐렴에 딱 붙어 있는 거 이래가지고 우짜가 지금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했는데,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는 역시나 우한폐렴으로, 우한폐렴 사태가 터진 후에 수요 파괴가 됐죠. 수요 파괴. 예, 수요 파괴가 되면서 더 이상 저장할 탱크가 없어진 오펙 플러스, 여기에서는 2020년 4월 초에서야 1천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1천만 배럴을 감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강제로 힘으로 해가지고 감산된 것보다 양이 작습니다, 이게. 예, 지금 현재 감산된 거는 대략 한 1,400만 배럴, 하루 평균 1,400만 배럴이 지금 홀라당 날아가 버린 상태인데, 이거 2020년 4월 초에 날아간 게 하루 평균 1,000만 배럴입니다. 하지만 그때 2020년 4월 초에 발표는 감산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산은 2020년 5월이 되어서야 감산이 시작되었죠. 자,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난 거죠. 예, 유가 마이너스 난 거. 실제로 감산은 오펙 플러스의 실제 감산은 2020년 5월이 되어서야 감산이 시작되고요. 2주 후에 유가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1배럴에 마이너스 37달러까지 폭락한 바 있습니다. 즉 이게 뭘 뜻합니까? 공급 측 대응은 수요와 달리 너무나 비탄력적이라서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유조선들은 해상보험, 특히 뭡니까? 특정하면 해상전쟁 위험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지금 폐쇄한 거는요. 실제로 폐쇄한 거는 이란이 폐쇄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폐쇄시킨 거는 이 해상보험 쪽입니다. 기술적으로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배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호르무즈 쪽 보험은 3월 5일부터 가입이 아예 중단되었고요. 보험사들은 아직도 견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열리는 시점은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시점, 누가 정치인들, 누굽니까? 트럼프, 그리고 뭐 이란 해가지고 뭐 갈리바프 등등, 그리고 뭐 네타냐후 등등, 여기서 발표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전했다 이런 발표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을 받아서 체결해 줄 때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열리는 시점입니다. 자, 혹자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배에 실려서 현재 갇혀 있는 물량이 1억 4천만 배럴이고 해협 바깥에 많은 유조선들이 대기하고 있고 수요 감소 또는 수요 파괴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충격은 이미 발생했다는 거고요. 손상된 항만 그리고 유전 기반 시설, 그러니까 유전 같은 것도 지금 생산 안 해가지고 잠궈 버리면 현재 거기서 나올 생산량에서 대략 10에서 30%까지가 자동적으로 가지고 손실이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손상된 항만과 유전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생산 저 호르무즈 해협만 열린돼 가지고 물량이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간다?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이미 해가지고 부족분은 발생했습니다. 부족분은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L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타르가 자빠라졌잖아요. 자, 호르무즈 해협이 4월 말까지 폐쇄될 경우 원유와 콘덴세이트에서 발생하는 손실, 공급 손실은 9억 3천만 배럴이고요. 석유 및 천연가스 제품 손실은 3억 5천만 배럴이 됩니다. 이러면 4월 말까지 발생하는 손실은 합계 12억 8천만 배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자가 IAEA 해가지고 비축유 쇼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4억 배럴 잽이 됩니까? 잽이 안 되지요. 4월 말까지만 지금 발생한 손실만 해도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제품까지 다 합치면 12억 8천만 배럴입니다. 무려. 한편 전 세계 원유 재고 즉 비축유 전략 비축유 이거는 82억 배럴이고요. OECD 국가들 재고 즉 비축유는 28억 배럴입니다. 이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자가 호르무즈 해협이 4월 말까지 폐쇄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12억 8천만 배럴이라고 했죠. 요거를 갖다가 비율로 치면은 전 세계 재고 중 15.6%가 사라진다는 소리고 OECD 국가들 재고로 치면은 45.7% 무려 45.7%가 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자, 관련해서 IEA에서 4억 배럴을 방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방출된 물량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4,5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항상 그렇다시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자가 해가지고 뭐 여기 나오는데 뭐 커리 요거 그러니까 제프 커리 해가지고 칼라일 그룹에 있는 그 수석 전략 책임자죠. 제프 커리 그 얘기를 우자가 한 바 있는데 제프 커리에 갖다가 기사를 갖다가 뭐 이리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올려놓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뭐 40분이 다 됐고 관련해서 칼라일 에너지 패스웨이스 수석 전략 책임자인 제프 커리는 현재의 유가 급등은 훨씬 더 큰 충격의 시작뿐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이죠? Worst is yet to come. 아직도 최악은 오지 않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경고했습니다. 커리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재고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재고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자가 파악한 우리나라 이 비축유 양이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작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지금. 하여간에 그 말하면 또 뭐 우자가 보고 뭐 구라쟁이니 뭐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럴 것 같아서 우자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작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커리에 따르면 현재 세계는 재고를 소진하고 있으며 재고가 더 감소하면 유가는 급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커리의 경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짜 쇼크, 충격은 재고 감소와 공급 제한이 맞물려 유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갖다가 촉발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관련해서 산수를 해보면요. 우한폐렴 때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죠. 자 보시면 우한폐렴 때 해가지고 차트가 됩니다. 그냥 요거는 무조건 식량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우한폐렴 때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저장 탱크가 포화되고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이거 어디 갔냐? 요가 내려간 거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지고 폭락한 바 있죠.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4월 중순 이번 달 중순 그리고 하순경에 재고가 한계에 도달하면 수요는 공급과 함께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냥 까놓고 말씀드려서 수요 파괴지요. 그리고 수요 파괴가 이미 강제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때 던질 수 있는 핵심 질문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가 이거 되고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답은 없습니다. 지금 그 이전과 달리 현재 이 상황은요. 전례가 없습니다. 그 과거에 뭐 올쇼크 1차, 2차 그 석유 파동 이때와 비교해도요. 이거 비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시설 그때는 생산시설은 그대로 있고 유통을 갖다 줄인 거죠. 근데 지금은 유통을 줄인 거는 둘째치고 해가지고 생산시설 자체가 지금 부사지고 제대로 손상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간에 2026년 4월 현재 위기는요. 단순한 석유 위기가 아니며 시장의 환상, 특히 증시에서 환상이 끝내주죠. 시장의 환상은 곧 깨질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손실된 원유량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손실된 시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야말로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이라고 우짜개적으로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4월 이번 달까지 폐쇄가 이어진다 하면 공급 손실은 리니어하게 즉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는요 하루 단위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충격이 누적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은 시간에 의해서 붕괴된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 보고요. 참고로 유가는 공급 부족 때문에 폭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폭등한다? 시장이 미래 공급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유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가격, 유가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고요. 이번 사태는 최소 1973년 그리고 1979년 그리고 2022년과 맞먹을 것이고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가격 재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자, 다음으로 해가지고 2차 충격은 식량이다. 우짜 계속해서 경고를 갖다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해가지고 예, 요거는 뭐 2008 해가지고 나오고 이때도 기름값 요 보시면 원유값이 가지고 퍼런 거죠. 퍼런색이냐 청색이냐. 근데 이거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예, 식품 가격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인다 이게 됐고요. 2022년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2차 충격은 식량이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식량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유가와 전반적인 개인 소비 가격 요거죠. 개인 소비 가격은 유사한 추세를 보입니다. 이 버런 가고 이 빨간 가고는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와 식음료 가격, 푸드 프라이스 되는데 비버리지 돼 있죠. 식음료 가격은요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이거 노란색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해가지고 급등하고 급락하는 반응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짜겐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나프타. 우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아권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여기는요 원유보다 더 부족한 게 나프타입니다. 나프타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플라스틱 그리고 각종 비닐 등등 그 뭐 종량제 봉투 다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우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장기간 동안 놔둘 수 있고 안 썼고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사놓으실 때 지금 가격이 살 때 미리 사놓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다이소 가서 플라스틱 용기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